안녕하세요. 남가주에서 플로어링 컨트랙터 일을 하고 있는 마루퍼시픽의 앤드루입니다. 제 마루 관련 첫 영상인 럭셔리 바이널과 라미네이트 비교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럭셔리 바이널의 대표 주작격인 SPC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 오늘 영상에선 장점을 알려드리고 단점은 다른 2부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럭셔리 바이널을 구매하실 계획이시라면 이 영상만 보시고 역시 SPC가 좋네 하면서 결정하시지 마시고 단점까지 꼭 확인하고 그러고 결정하세요. 먼저 명칭을 살펴보면 럭셔리 바이널은 WPC와 SPC가 있는데요. WPC는 Wood Chip Plastic Composite이고 SPC는 Stone Plastic Composite입니다. 먼저 WPC가 2010년대 초반에 출시됐었고 한 1-2년 안에 SPC가 개발돼서 나왔습니다. 요즘 럭셔리 바이널 플랭크, 줄여서 LVP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SPC를 말하는데, 문제는 럭셔리 바이널 타일이라고 불리던 바닥재가 있었거든요. 글루로 시공하고 주로 커머셜에 많이 사용되는데 덕분에 좀 헷갈리게 되었죠. 저는 그냥 정확하게 WPC, SPC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니지만 SPC의 최대 장점으로 부각됐던 게 워터프루프 기능이었죠. 처음에 출시될 때 패딩까지 다 붙어 나와서 아무런 추가 언더레이먼트 없이 그냥 시공만 하면 된다고 했었고요. 이걸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제 생각엔 레지덴셜 하드 서피스 마켓의 90% 정도 차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라미네이트이 물에 뿔는 거에 크게 불만이 있으셨던 고객들, 또 어린아이들이나 펫을 키우면서 타일은 싫어하셨던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SPC가 시공 후에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말랐는데 아무런 변형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브 컨트랙터로 들어가서 작업을 했던 집이었는데 SPC를 시공한 후에 조금 지나서 약 2주 정도 집을 비우셨고, 그 사이 옆집에서 홍수가 나서 이 집까지 물에 잠겼다가 돌아오실 때는 걸을 때 보드 사이에서 물이 삐져나올 정도로 저벅저벅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나서야 더 이상 물이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건조되었었는데, 약 3주 이상을 물속에 있었어도 보드 자체는 뿔거나 변형되지 않아서 놀라고 감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남가주 수돗물에 하얀 미네랄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데요. 마르고 나서 표면에 붙은 하얀 미네랄들을 도저히 제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에 잠겼다가 마르더라도 보드 자체는 괜찮을 수 있지만 많은 양의 수돗물이 오랫동안 고여있다가 마르면 표면에 남아있는 미네랄을 제거하기 어려우니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물은 그때그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런 일시적인 물에는 괜찮지만 10여 년 지난 지금은 더 이상 워터프루프라고 불릴 수 없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단점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PC의 장점을 시공상 유리한 점과 사용 시 유리한 점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시공할 때 유리한 점은 작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깔끔합니다. 칼로도 절단이 가능하고, 또 톱으로 자른다고 하더라도 톱밥이 막 날아다니지 않고 톱 바로 주위에만 떨어지거든요. 이게 좋은 이유는 현장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나 쇼핑몰 등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너무 좋겠죠. 모든 시공이 다 끝난 뒤에 청소도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전에 한 신축 단지에서 저희는 SPC를 시공하고 있었고, 건너편 집에선 다른 컨트랙터가 라미네이트를 시공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일하는 집 주인이 우리는 깔끔하게 일하고 저쪽은 환경이 지저분하다면서 좋아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을 깔끔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재질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거였거든요. 두 번째로 시공할 때 유리한 점은 계단을 할 때 바로 옆에 몰딩들이 있거나 할 때인데요. 라미네이트나 다른 마루 자재들은 계단 양쪽으로 스페이스가 좀 많이 남기도 합니다. 이런 몰딩이 없더라도 벽이나 사이드보드가 바닥보다 더 튀어나온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무조건 벽을 긁으면서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SPC와 WPC는
플렉시블해서 이런 타이트한 공간을 지나갈 때 좋습니다. 처음 이런 환경에서 WPC를 시공할 때 감격스러울 정도로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칼로도 절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절약됩니다. 특히 요새는 3층 구조 집들이 많은데 톱들을 1층이나 2층에 놓고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물론 가장 간단한 90도 절단만 칼로 가능하지만 그래도 꽤 도움이 됩니다. 사용 시 장점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바닥 위에서도 꿀렁거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남가주에선 서플로어가 완벽하게 편평한 곳이 없는데요. 서플로어는 마감용 바닥재 아래에 있는 기초 바닥을 말합니다. 제가 챗GPT에 물어봤더니 레지덴셜에서는 10풋 스팬에 쿼터 인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요구하는데요. 약 3m 정도의 5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굴곡이 완만하다면 처음에는 약간의 꿀렁거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바닥에 착 달라붙는데요. 그러고 나면 아주 단단한 느낌입니다. 바닥에 못이나 글루를 사용하지 않는 플로팅 플로어지만 마치 글루를 바른 것처럼 아주 솔리드한 느낌이기 때문에 특히 꿀렁거림이 없어지지 않는 예전에 얇은 라미네이트이 너무 싫었던 분들에겐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두 번째 SPC만의 장점은 보드가 단단하다는 것인데요. 단 이 장점은 SPC에만 해당되고 WPC는 아닙니다. WPC는 부엌에 시공을 하고 냉장고를 제자리에 옮겨 놓다가 바퀴에 눌림이 생겨서 뜯고 다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냉장고를 옮길 때 가능하면 들어서 옮기거나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 아래에 보드를 덧대서 옮기는데요. SPC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구들을 밀거나 끌거나 하면 긁힘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항상 들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아래 댓글과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넣을 건데 이런 퍼니처 무버를 사용하시면 바닥에 데미지 안 나고 쉽게 가구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꼽는 SPC와 WPC의 장점은 이제 프린팅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시공하고 나면 진짜 나무인지 프린티드 비닐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정도거든요. 게다가 레지스터드 인바싱이라고 나무 결 모양대로 정교하게 나오고 들어간 모양이라 시각적으로는 구분이 정말 안 됩니다. 다만 양말도 없이 맨발로 밟았을 때 비닐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양말이나 슬리퍼를 신고 걷는다면 밀착된 솔리드한 느낌으로 정말 글루다운이나 네일다운 우드플로어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SPC로 대표되는 럭셔리 바이널 플랭크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용상 주의가 요구되는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긁힘과 락킹 관련인데 구매 결정하시기 전에 그 영상도 꼭 참조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